안녕하세요. 별별 이야기의 손승연입니다. 사람들의 가장 큰 호기심을 불러일으키는 천체는 뭘까요? 제 생각에는 뭐든지 빨아들인다는 무시무시한 블랙홀이 아닐까 싶은데요. 최근 우리 연구진이 블랙홀의 비밀 하나를 풀었다고 합니다. 어떤 비밀일까요? 오늘도 우리들의 궁금증을 해결해 주시는 이태원 교수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교수님. 네, 안녕하십니까. 네, 얼마 전이었죠. 그 블랙홀에서 방출되는 Z를 세계 최초로 우리나라 연구진들이 관찰했다. 이런 뉴스가 나왔죠. 네, 블랙홀. 어렸을 때부터 많이 들었죠. 네, 만화 영화에도 많이 나오고요. 그 많은 분들은 이 블랙홀은 모든 걸 다 빨아들이는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연히 블랙홀로 빨려 들어간 것은 바깥으로 나올 수가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Z라는 것이 분출이 됐는가? 그것이 궁금하실 겁니다. 블랙홀은 뚱뚱한 별의 시체예요. 태양보다 30배 이상 되는 무거운 별들이 마지막 순간에 이제 폭발을 하고 그 중심 부분이 수축해가지고 되는 것이 블랙홀이거든요. 아, 그렇군요. 예, 블랙홀은 거의 광속에 가까울 정도로 빠르게 회전합니다. 그러니까 주변에서 물질을 빨아들이는데 그 빨려 들어가는 물질들이 굉장히 빠르게 아주 빠른 속도로 그렇죠. 그래서 들어갈 수밖에 거의 없겠네요. 광속에 육박할 정도로 빠른 속도로 회전하면서 빨려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서로 부딪히면서 튕겨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Z라는 건 뭐냐면 블랙홀의 회전 축, 양축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축으로 빨려 들어가는 물질들끼리 서로 충돌하면서 튕겨 나오는 거거든요. 그걸 Z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정확히 이야기하면 블랙홀 안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주변에 있는 물질들끼리 튕겨 나오는 거죠. 부딪히면서 튕겨서 나오는 거네요. 그래서 서로 빨리 들어가겠다 밀칠 때 튕겨 나오는 사람이 있는 것처럼 블랙홀로 빨려 들어가는 물질들이 튕겨서 양극으로 뻗쳐 나오는 것을 Z라고 하거든요. 예, 이론적으로는 Z가 있다는 것이 알려졌지만 이것이 정확하게 언제 분출될지 정확히 측정하기는 어렵거든요. 이번에 이제 한국천문연구원의 연구원들이 정확하게 데이터를 분석해가지고 그 분출되는 시기를 알아냈고 그래서 우리나라에 있는 KVN이라고 하는 대규모 그 전포망원경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리고 일본에 있는 같은 전포망원경 시스템까지 연결시켜서 거대한 전포망원경으로서 그 정확한 분출되는 걸 이제 측정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백조자리라고 하는 별자리 거기에는 X3라는 별이거든요. 이 블랙홀인데요. X라고 하는 것이 블랙홀에서 주로 X선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눈에 안 보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발견된 블랙홀들은 무슨 별자리 X 뭐 이렇게 이제 이름을 붙이는데 블랙홀이 그러니까 백조자리에 있는 세 번째 X3라고 하는 블랙홀에서 이 Z가 분출되는 그런 모습을 이제 계산했고 그걸 직접 관찰했다는 그런 뉴스였습니다. 네, 그러니까 블랙홀에는 Z가 이제 분출이 되는데 이번을 통해서 이제 Z가 어떻게 어느 시점에 분출된다는 거를 알 수 있는 그런 소식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 지난 한 주에는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별별 뉴스 시작하겠습니다. 중성자별 2개가 충돌할 때 금과 같이 무거운 원소가 만들어진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연구팀은 지구에서 39억 광년 떨어진 곳에서 중성자 별끼리 부딪혀 발생한 감마선 폭발 현상을 분석한 결과 달 질량의 10배에 해당하는 금이 생성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폭발 천체는 미 항공우주국 나사의 스위프트 위성을 통해 관측됐으며 연구팀은 충돌 과정에서 금을 포함한 태양 질량의 약 100분의 1에 해당하는 물질들이 방출된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별별 뉴스 오늘 전해드릴 소식에 귀가 솔깃하실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요. 세상에서 가장 귀한 금속 중 하나, 바로 금이죠. 그런데 놀랍게도 이 금이 우주에서 왔다고 합니다. 교수님, 정말 금이 우주에서 온 건가요? 그렇죠. 우리가 빅뱅이라고 들어보셨죠? 우주 처음 만들어질 때. 빅뱅으로 인해서 우주에 만들어진 처음 물질은 수소와 헬륨밖에 없었습니다. 수소와 헬륨이 모여서 별이 되는 거고 별 속에서 이런 것들이 융합이 되면서 합쳐지면서 이제 여러 가지 물질들이 만들어져요. 별 속에서 만들어지는 가장 안정된 물질이 철입니다. 철. 철까지는 별 속에서 만들어지는데 마지막에 철보다 무거운 물질들, 그런 물질들은 이런 별이 죽을 때 폭발을 하거나 아니면 별들의 충돌로서 만들어지거든요. 엄청난 그런 충격과 에너지가 필요하기 때문에. 근데 이번에 이제 그 나사에서 발표한 바에 의하면 한 35억 광년 떨어져 있는 곳에서 중성자성이라고 하는 것들이 충돌할 때
엄청난 에너지가 나왔고 거기서 다량의 금들이 만들어질 수 있다는 걸 발견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철보다 무거운 물질들은 별 속에서 자연스럽게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 초신성 폭발이라고 하는 별의 죽음이나 아니면 이런 중성자 별과 같은 것들의 충돌로서 만들어지는데요. 이번에 관찰된 바에 의하면은 거의 달 질량의 10배 정도의 금, 그렇게 많은 금들이 중성자성의 충돌로서 만들어진다는 걸 이제 이번에 밝혀낸 거거든요. 그래서 정말 금이라는 거 정말 대단한 건데요. 이 중성자성이라는 것은 그 앞에서 그 블랙홀이 뚱뚱한 별의 시체라고 했죠. 네. 태양보다 30배 이상 되는 별들은 죽은 다음에 블랙홀이 됩니다. 근데 그거보다 좀 작은 것들. 그래서 예를 들어서 태양 질량의 한 8배에서 30배 사이. 그 정도 되는 별들은 블랙홀로 가기 직전입니다. 질량이 좀 작아가지고 블랙홀까지는 안 되고 블랙홀 직전에 있는 그런 별의 시체를 중성자성이라고 해요. 어떤 별이 죽은 다음에 생기는 건데 네. 이런 블랙홀 직전까지 가는 그런 중성자성이라고 하는 별의 시체들끼리 가까운 데 있다가 서로 충돌을 해버린 거예요. 충돌을 하니까 엄청난 거기서 에너지가 나온 거죠. 나오겠네요. 그 에너지에 의해서 이 달 질량의 10배에 해당되는 그런 금이 만들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뭐 몸에 금 한두 개는 뭐 없습니다. 네. 뭐 집에는 있으실 거 아니에요? 네. 그런 금들이 그 초신성 폭발이라고 하는 별의 죽음이나 아니면 중성자성들의 충돌이라고 하는 우주 현상에서부터 만들어졌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결국 우주의 산물이에요. 그렇군요. 예, 근데 사실 내 몸에 있는 대부분이 다 별에서 온 겁니다. 수소와 헬륨은 원래부터 있었던 거고 몸속에 산소도 있죠. 네. 철도 좀 들어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런 것들은 다 별 속에서 만들어진 거고 철보다 무거운 것들은 이렇게 중성자 충돌이라든가 아니면 초신성 폭발로 만들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몸의 대부분은 별에서 온 거고 우리가 옆에서 달고 다니는 거, 갖고 다니는 것들 중에는 또 별에서 오거나 또는 별의 죽음에서 온 것들이 많이 있다. 이렇게 아시면 됩니다. 네, 그렇군요. 금 하면은 보통 이제 땅 속에서 캔다 예. 이렇게 이제 쉽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정말 금 하나도 우주의 산물로 생각할 수 있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별별 뉴스에서 다음 시간에 전해드릴 새로운 소식도 기대해 주세요. 반짝반짝 하얗게 빛나는 많은 별들이 모여있는 이 모습. 바로 대마젤란 은하와 소마젤란 은하인데요. 은하를 자외선 광선으로 관찰한 화면입니다. 그리고 가시광선으로 보면 이런 모습으로 보이는데요. 왼쪽이 소마젤란 은하, 오른쪽이 대마젤란 은하입니다. 가시광선과 자외선으로 보는 은하, 같은 은하인데 완전히 다른 모습 같죠? 와, 역시 우주는 볼수록 정말 신기하고 아름다운데요. 마젤란 은하, 반짝반짝 빛나는 모습이 참 인상 깊은데 교수님, 영상을 보니까 가시광선으로 보는 모습과 자외선으로 보는 모습이 참 색다르고 굉장히 멋있는 것 같아요. 네, 우리가 이제 빛이라고 하는 것은 보통 사람들은 이제 가시광선, 네. 눈에 보이는 것만 알고 있죠. 네. 하지만 이제 우리 눈에 안 보이는 빛들도 많이 있어요. 제일 높은 에너지의 감마선부터 X선, 자외선, 가시광선. 더 약한 빛들은 적외선, 전파 이렇게 나누는데 우주를 정확히 하려면 가시광선뿐만이 아니라 이런 자외선이라든가 X선 다른 빛들도 많이 봐야 되거든요. 네. 근데 지금 본 것들은 이 자외선으로 관측한 마젤란 은하입니다. 이 마젤란이라고 하는 것은 탐험가였죠. 그래서 마젤란 탐험가가 남반구를 항해하면서 하늘에서 발견한 이 하늘에 이 구름 덩어리 같은 것들인데 알고 보니까 이것들이 별들의 집단이라 이거죠. 그래서 큰 것, 왼쪽에 보이는 작은 게 소마젤란, 오른쪽에 보이는 큰 것이 대마젤란 이렇게 불리거든요. 그렇군요. 그래서 원래는 이제 이 하늘에 가스처럼 생겨가지고 성운이라고 알려졌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것이 우리 은하 너머에 있는 별들의 집단이다 해가지고 은하라는 것이 알려졌어요. 근데 네. 독립적인 은하는 아니고 대마젤란 같은 경우에는 한 16만 광년, 소마젤란은 한 20만 광년 떨어져 있는 우리 은하의 위성 은하라고 해요. 서울 옆에 이제 안양이라든가 부천같이 위성 도시가 있는 것처럼 네. 우리 은하 바로 옆에 붙어 있는 위성 은하들입니다. 근데 이 은하들 속에서 특히 대마젤란 같은 경우에는 화면 보시면 굉장히 붉은색의 멋있는 성운들이 있어요. 네. 그중에 제일 크게 보이는 게 타란툴라라고 하는 거거든요. 독거미.
독검이요? 예, 거미처럼 생겼거든요. 근데 거기에는 이런 성운들 속에는 가스가 많이 모여 있고, 가스가 많이 모여 있으면 거기서 별들이 태어나죠. 별들이 태어나는 그런 모습인데요. 이 타란툴라 성운 속에서는 지금까지 알려진 별 중에서 제일 큰 별이 거기 있다라고 해요. 보통 별들의 크기는 태양 질량이 한 10%서부터 한 100배 정도까지거든요. 근데 이 속에서는 그 R136A1이라고 하는 태양 질량이 한 260배 이상 되는, 보통은 이론적으로는 불가능한 별이거든요. 그렇게 큰 별도 저기서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가 가시광선 말고 자외선을 보는 또 다른 세계인데, 별들이 많이 태어나는 이런 대마젤란과 섬마젤란 은하의 모습이고요. 그 중에서 이 대마젤란 속에 있는 타란툴라 성운, 그리고 그 속에 있는 이 제일 큰 별도 그 속에 있다. 그런 모습들인데요. 하여튼 어떤 걸로 보냐에 따라서 세상은 다르게 보여요. 우리 마음에서 좋은 마음 갖고 보면 좋게 보이고, 나쁜 마음 갖고 보면 나쁘게 보이잖아요. 별들의 세계에서도 이 하늘을 볼 때, 가시광선을 볼 때, 자외선, 적외선 볼 때 다 틀리게 보입니다. 아마 독특한 평소에 보지 못했던 자외선을 본 마젤란 은하의 모습인데요. 한 번 더 감상하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네, 정말 아름다운 마젤란 은하를 이렇게 가시광선이나 자외선으로 보면 또 색다른 느낌이 나잖아요. 다른 은하들 또한 다른 빛으로 감상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와우 천문 영상, 다음 시간에는 어떤 신기한 영상이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을지 기대하세요. 재미있는 생활 천문학 문제. 세계 물리학계는 1905년을 네모의 해라고 부른다. 정답은 기적. 엉클어진 머리에 장난스러운 얼굴. 남들과는 다른 생각. 바로 아인슈타인을 떠올리게 하는 대표적인 표현입니다. 이 아인슈타인이 1905년에 세계 물리학계를 들썩이게 한 장본인이라는데요.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이럴 때 우리가 힘차게 불러보는 이 말. 이태원 교수님, 궁금해요. 기적의 해 1905년, 이 1905년에는 어떤 일이 벌어진 걸까요? 궁금하시죠? 교수님, 도대체 그해 어떤 일이 있었길래 기적의 해라고 부르는 건가요? 네, 우리가 역사적인 발견 하나가 이루어지는데 많은 시간이 걸리죠. 1905년, 이때는 역사적인 발견이 4개나 이루어졌습니다. 4개나요? 그러면서 인류의 과학의 역사가 바뀌는 해거든요. 근데 그것을 그 4가지를 한 사람이 발견을 했습니다. 누군가요? 가장 위대한 20세기의 과학자, 타임지가 선정한 최고의 과학자 누구겠습니까? 20세기의 최고의 과학자, 이름 많이 들어본 사람이에요. 아인슈타인 박사. 예. 얼핏 딱 하니까 바로 안 나오지만 들어보면 그 사람 이렇게 되죠. 예, 이 아인슈타인 박사가 1905년에 인류 역사를 바꿀 4개의 위대한 발견을 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상대성 이론이에요. 상대성 이론. 모든 물질들은 빛보다 빠를 수 없다. 광속 여행을 하면은 시간이 정지한다. 이걸 1905년에 발견했거든요. 이걸 통해서 우리가 앞으로 우주 여행을 하게 된다면, 그러면 광속에 가까운 여행을 해야 돼요. 그래서 그러면 시간이 바뀔 수 있다는 걸 처음으로 알아냈거든요. 우리가 시간은 항상 고정된 거라고 생각을 했잖아요. 그렇죠. 그죠? 여기 있으나 어디 가나 항상 달에 가나 화성 가나 다 시간 똑같다고 생각을 했잖아요. 하지만 상대성 이론을 통해서 지구를 벗어나서 움직이는 속도가 틀려지면 다 시간이 다르게 간다는 걸 발견해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주 여행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생겨났고, 또 발견한 게 E는 MC 제곱. E는 MC 제곱. 유일하게 일반인들이 알고 있는 들어봤던 공식. 그래서 질량 보존의 법, 그러니까 질량과 에너지가 왔다 갔다 하는 거거든요. 뭐 티셔츠에도 많이 나오잖아요. E는 MC 제곱, 질량이 에너지로 변환될 수 있다는 거거든요. 이 공식을 발견하면서 결국은 원자폭탄, 수소폭탄이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나쁜 사람, 어떤 사람들은 아인슈타인 박사를 인류 원자폭탄을 만든 원흉이라고 얘기합니다. 근간이 됐다. 그 공식 때문에 원자폭탄이 만들어졌으니까. 하지만 그걸 좋은 방향으로 사용을 하면 상당히 우리가 이로운 원자력 발전도 할 수 있고, 그걸 통해서 많은 좋은 일들도 할 수 있는 거예요. 단지 과학자가 모든 걸 책임질 수는 없는 거니까. 그래서 그런 E는 MC제곱이라는 것도 1905년에 발견되었고, 그 다음에 브라운 운동이라고 해서 물 속에 있는 물 분자의
분자라는 거 들어봤죠? 네. 분자의 존재를 처음으로 확인했던 것이 1905년입니다. 아인슈타인이 했던 그렇군요. 거고. 그다음에 이제 광전 효과라고 해서 빛을 쬐면 전기가 흐른다. 그것도 처음 발견했는데 그래서 우리가 태양전지라든가 자동문 같은 거 네. 이런 게 다 아인슈타인의 광전 효과에서 나온 거거든요. 들어보면 다 하나하나 역사적 의미가 있죠. 네, 그러네요. 예, 이런 것들이 모두 다 1905년 아인슈타인 단 한 사람에 의해서 발견된 거예요. 그게 다 거의 천문학계나 물리학계에서는 1905년을 기적의 해라고 부르는 거죠. 네, 정말 과일 기적의 해라고 불릴 수밖에 없겠네요. 한번 여러분도 이 해에 어떤 일이 또 있었는지 한번 찾아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태영의 생활천문학 다음 시간에는 어떤 재미난 주제로 여러분의 호기심을 채워줄지 기대하세요. 한 주 동안 하늘에서는 어떤 일들이 벌어질까요? 반짝반짝 천문 영상을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교수님, 이번에 소개해줄 하늘 소식은 어떤 건가요? 네, 하늘 7월 말부터 8월 중순까지 어떤 계절입니까? 휴가 가는 계절이죠. 네. 네, 바다나 산으로 가서 하늘 볼 수 있는 일이 제일 많은 철이 바로 이 7월 말부터 8월 중순까지예요. 네. 이때는 하늘에서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현상, 별똥별의 계절입니다. 별똥별 보신 적 있으세요? 아니요, 실제로 별똥별을 본 적은 없는 것 같아요. 올여름엔 꼭 보시기 바라는데요. 네. 이 별똥별이 가장 1년 중에 많이 떨어지는 시기가 7월 말부터 8월 중순이에요. 예, 별똥별이 특히 많이 떨어지는 날이 있거든요. 네. 그 날을 유성우가 있는 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늘에서 유성이 정말 비처럼 많이 쏟아진다는 거거든요. 28일경 그때 새벽에 보시면 하늘에서 여기 저기 떨어질 수 있습니다. 네. 물병자리를 중심으로 한다고 해서 거기서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거기를 중심으로 해서 떨어지기 때문에 어디서 떨어질지 몰라요. 그래서 별똥별을 볼 때는 항상 매지가이 보듯이 매지가이 보듯이. 눈동자를 갖다 초점을 흐리게 해서 멍하니 보고 있으면 네. 여기저기서 떨어지는 걸 볼 수가 있는데요. 특히 새벽녘에 별똥별이 많이 떨어져요. 그래서 물병자리 델타 유성우라고 하는 것은 28일경, 7월 28일경에 제일 많이 떨어지고 계속 조금씩 더 떨어지다가 이제 8월 초에 한 8월 7일경에 한 번 더 피크를 칩니다. 그리고 이제 끝에 가서 이제 8월 13일경에 페르세우스짜리 유성우라고 해서 이때는 시간당 한 70개 이상이 떨어지기도 해요. 그래서 그렇군요. 7월 말부터 8월 중순까지는 별똥별의 계절이다. 야외에 가셔서 하늘 보시면 시간당 한두 개 이상은 분명히 봅니다. 소원 빌고 싶으신 분들 꼭 근데 가로등 밑은 피하셔야 되겠죠. 예, 하늘 보시면서 초점을 흐린 상태로 있으면 별똥별이 여기저기서 떨어집니다. 7월 말부터 8월 중순까지 특별한 위치 몰라도 됩니다. 밤이면 곳곳에서 별똥별이 떨어지는 별똥별의 시기라는 거 알아두시고요. 7월 30일 이제 7월 30일이 하연이죠. 네. 하연이니까 이제 하연달은 밤 12시경에 뜹니다. 네. 그래서 저녁 때부터 이제 달이 적어지는 거거든요. 달이 줄어들면서 별똥별이 많이 떨어집니다. 별똥별 보기 좋은 시절이죠. 그렇군요. 그래서 보시기 바라고요. 자, 7월 28일부터 8월 초순까지 달은 점점 줄어들고 하늘에서 여기저기서 별똥별이 떨어집니다. 꼭 소원 많이 비시기 바랍니다. 네, 올해 여름에 꼭 별똥별 보면서 소원 빌고 싶으신 분들은 7월 말에서 8월 중순까지 꼭 기억하셨다가 별똥별 보면서 소원 꼭 이루시길 바랍니다. 오늘 전해드린 천문현상 여러분들 꼭 한번 찾아보시고요. 다음 시간도 기대하세요. 별별 이야기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즐거운 시간이셨나요? 다음 주에도 더 재밌고 알찬 소식으로 여러분을 찾아뵐 테니까요. 다음 시간에도 채널 고정하세요.